다음은 미국 달라스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본 있는 죽음의 카퍼레이드. 1963년 11월 22일 오후 12시 30분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리 하비 오스왈드. 암살이라는 혐의로 붙잡혔는데 오스왈드를 구치소로 후송을 하던 중에 의문의 남자가 나타났죠. 그 남자는 갑자기 오스왈드에게 총을 He's been shot. He's been shot. 그 자리에서 오스왈드는 사망을 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오스왈드 아내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And only then to decide if he's guilty or innocent. I know he's innocent. But the danger of the truth not being known. 남편이 무죄라고요? 또 무슨 뭐 비리가 있나 봐요. 나라가 위험에 처할 진실이라고. 이 오스왈드가 쏜 사람 누굽니까? 오스왈드가 죽인 사람,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맞다. 어쩐지 내 익숙하더라, 이름이. 존 F 케네디는 재선 출마를 1년 앞두고 선거 유세를 하려고 카퍼레이드를 하던 중이었는데 이 달라스 딜리 광장을 지나던 중이었어요. 근데 탕! 이 세 발의 총성이 울리고 그리고 이 마지막 총알은 이 케네디의 이 머리를 정확하게 이 관통을 하게 되는데 어머 저게 너무 뭐야? 저렇게 정확하게 다. 진짜 눈 앞에서. 나 이건 처음 봐. 이건 처음 봐요? 저 이용수 이렇게 근접 촬영한 건 저도요. 처음 봐요. I thought at first it was a firecracker. Above his right ear, there was an area about the size of the palm of my hand. 교과서 보관창고 건물 6층 창문에서 오스왈드가 소총을 발사하는 걸 봤습니다. 이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 극렬히 저항하는 오스왈드를 체포를 했습니다. No, I've not been charged with that. In fact, nobody has said that to me yet. 저 당시에 부인했네, 원래. 이 억울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오스왈드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짓고 호송되던 중에 총에 맞아서 오스왈드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에 관해서는 아직도 이 끈질긴 음모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모론이요? 어떤 음모론이요? 이 사건의 음모론을 서치를 해봤는데 음모론 중에 하나는 공범이 있다. 이 오스왈드가 있던 건물 6층 그곳은 이 케네디 뒤쪽이었거든요. 수왈드의 위치에선 뒤통수를 맞게 돼 네네. 있는데 그렇죠. 화면에서는 옆에서 옆에서. 왔단 말이죠. 이게 좀 앞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저격수가 있지 않는 한 그 그렇죠. 각도에서 총을 맞긴 쉽지 않잖아요. 차 뒤 트렁크 쪽으로 막 이렇게 가잖아. 가 글로 쏟아졌대. 뭐? 그래서 그거를 수습하려고 갔던 거래요. 뒤에서 총알이 맞았으면은 이게 당연히 관통을 해서 이렇게 될 텐데 다른 곳에 공범이 있었을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음모론은 오스왈드가 전 CIA 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취임 직후 해임을 했거든요, 그 국장을. 그래서 좀 보복을 한 게 아니냐. 뭐? 그래요. 그러면 이 CIA 국장 아무 의심도 안 받고 조사도 안 받았습니까?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진상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위원회도 열릴 것이고. 그치.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존 CIA 국장이었어요. 네. 유력한 용의자에 올라도 모자란데. 근데 그 당시에는 제일 먼저 이제 사람들을 의심했던 건 소련이었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CIA는 의심받기가 시작했어요. 당시가 냉전 시대였으니까. 잭 루비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된 거죠. 과연 이 케네디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은 뭘까요? 아카데미상 후보에 3번이나 오른 여배우가 있습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이유 없는 반항, 초원의 빛 등에서 주연을 맡으며 세기의 연인으로 떠오른 할리우드 스타 나탈리 우드. 그런데 반짝 빛나던 스타가 하늘의 별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981년 11월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 인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나탈리 우드. 그녀의 죽음에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I've always been terrified, still am, of water, dark water, sea water, or, river water.
물에 빠져서 발견됐대요. 진짜 이거는 조금 의문점들이 있는 게 물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아예 근처 가질 않아요.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거는 뭔가 이 시원하지 않는 게 좀 있는 거죠. 1981년 11월 28일 나탈리 우드는 그녀의 남편 로버트 와그너와 함께 요트를 타고 카탈리나로 주말 여행을 떠납니다. 그 요트에는 선장 데니스 데번과 동료 배우 크리스토퍼 워켄도 함께 갔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아내 나탈리가 보이지 않자 남편 로버트는 실종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에 나섰고 요트에서 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익사한 나탈리를 발견하게 되죠. 나탈리 우드의 익사 사건은 그녀가 음주 후 구명정에 오르려다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게 된 거죠. 아니 30년이 지났는데 재수사를 어떻게 해? 누가 그거는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재수사는 원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시민 단체들이 이제 국회를 통해서 특히 청원. 정원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증거 아니면 새로운 증인. 자백. 그러면 여기서는 새로운 증인이 나왔구나, 그죠? 아니면 증거가 나왔을 거예요. 30년 후에 이 사건을 재수하게 된 그 이유는 물을 무서워하는 나탈리가 혼자 보트에 타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동생인 라나 우드가 지속적으로 사고사가 아닌 살해를 주장한 거죠. 나탈리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나탈리의 부검 보고서를 보면 그녀의 얼굴과 몸에는 수많은 멍자국과 그리고 왼쪽 뺨에는 찰과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냥 익사면 멍이 들 일이 없잖아요. 빠지면서 저렇게 많이 멍이 든다고? 동생 라나 우드는 이 멍자국들이 물에 빠지면서 생긴 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시에 선장이었던 데니스의 증언도 뒷받침을 해준 거죠. 이 나탈리 우드가 실종되기 전날 밤 와인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자 재수사에 돌입합니다. Recently, we have received information which we felt was substantial, enough to make us take another look at this case. 그래서 2011년 검시관 측에서는 그녀의 사인을 사고사에서 원인 불명으로 변경했죠. LA 카운티 보안관국 수사관들은 로버트 와그너를 나탈리 우드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로 지목합니다. 사건 당시에 바로 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던 것들 아니에요? 왜 29년이 지난 다음에 지목을 해? 뭔가 또 증거가 나왔으니까 지목을 한 거 아닐까요? 그거는 그 당시에 와그너의 알리바이가 잘 맞지 않은 점, 그리고 나탈리가 입고 있던 옷을 왜곡한 점,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인 점, 이런 정황들로 남편 로버트 와그너를 용의선상에 올려서 재수사를 진행한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진실은 없다고 합니다.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남편이 범인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네요. 와인병이 깨질 정도면 진짜 큰 싸움 아니에요? 때리고 밀쳤다. 민 거죠. 왜냐면은 사인은 익사였으니까. 다투고 어쩌고 할 수는 있는데 죽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건의 궁극적인 문제는 그녀가 어떻게 물에 빠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그녀를 물에 빠뜨린 진범만이 알고 있겠죠.